어, 저는 이제 제가, 잠깐만요. 이게 뭐가 뜨지, 이렇게? 어, 어? 아, 됐- 스폰서는 이거 슬라이드 좀 누리고 살기도 했고,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살았지만, 결론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오면서 제가 이제 어떤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사장님들이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긍정의 아이콘이잖아요. 제가 뭐든지 다 얘기를 하면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그거 왜 그런 게 있어?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팔랑귀예요, 팔랑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걸 받아들이면서 좀 시행착오도 겪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건강식품을 한 30년 더 넘었죠, 아마. 제가 이제 우리 시댁이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에 계속 이제 우리 시어머니 살아 계실 때는 의무적으로 이제 미국을 가다 보니까, 미국에 가면은 우리 형님이 항상 내가 한국에 들어올 때 사주는 게 뭔가 하면은 건강식품을 그렇게 많이 사주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제 한국에 코스트코가 있지만 그 당시에 미국에 이제 코스트코에 가서 우리 형님이 막 가방으로 한 가방을 싸줘. 그러면은 그걸 이제 제가 갖고 와서 그 좋다고 엄청 많이 먹었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많은 수술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건강적으로 크게, 그래도 저는 그게 그때 그 건강식품을 제가 먹었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졌다기보다도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쉽게 또 빨리 제가 정보를 받아들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인큐된 사업자들도 이제 이걸 알아보시고 있고, 인큐된 사업자들 이미 하고 계시고, 또 여기에 이제 처음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알아볼 때는 뭔가 이렇게 이게 알아보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앞에 지금 첫 화면이 마음에 드시나요? 사장님들 너무너무 원래 덥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덥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아침에 기온이 확 바뀐 거 느끼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와,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춥더라고요. 추워. 그래갖고 제가 얇은 이불을 덮고 잤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오고, 가을이 너무 좋은 것 같지만 금방 또 추운 겨울이 오는 게 지금 세월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 바뀌는 시대에 과연 나는 뭘 준비를 하고 있나, 이걸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노후는 너무 길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인큐텐의 기준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제가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이 6가지를 꼭 알아보라고 하잖아요. 이 6가지를 알아보는데 다시죠. 트렌드는 돈의 흐름이고, 내가 앞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는 트렌드를 비켜서 살 수는 없거든요. 내가 싫든 좋든 항상 내가 시대에 뒤처져서 맨날 트렌드가 이게 지나고 나면은 상식이 되잖아요. 상식의 끝에서 항상 돈을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트렌드를 아는 사람은 내가 트렌드를 일찍 알면은 트렌드 앞에서 돈이 나를 덮쳐서 지나가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나에게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회사나 제품, 특히 보상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시스템은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내가 이 안에 들어왔을 때 평범하지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그걸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이 너무 빨라도 개고생하고, 타이밍이 너무 늦으면은요,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도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정확하게 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는 나중에 나를 갖다가 대비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현 시대를 갖다가 내가 지금 한번 현실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지금 이걸 보시면은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하류청, 서민, 중산층, 상류층이 있는데 요걸 잘 보시면은 일을 해도 자산이 줄어든다. 너무 슬프지 않나요? 꼴 빠지게 일을 하는데도 돈이 벌리지 않고 돈은 날마다 줄어들어. 그게 뭘까? 지금 현실 아니에요, 현실. 일은 하는데
자꾸 돈은 더 없어지고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남편 월급하고 내 새끼 저 성적만 안 오르고 모든 건 다 오른다.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너무너무 물가가 끝이 없게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일을 하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올라요? 많이 안 오르잖아. 그러니까 일을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데도 뭐 재산이랄 게 뭐 있나요? 통장에 맨날 마이너스고 돈이 없어. 자고 일어나면은 힘들고. 근데 우리가 자면서도 돈을 지출을 하지만 하여튼 숨을 쉬고 사는 동안은 계속 지출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민의 기준이 일을 안 하면은 재산이 줄어든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일을 안 하는데 당연히 재산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있는 거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중산층의 기준이 일을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다. 저는 요걸 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저는 상류층까지는 원하지 않거든요. 일을 안 하는데 재산이 그대로다. 이거는 뭐예요? 나는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뭔가가 끊임없이 나한테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상류층이거든요. 저는 이 규진이 지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중산층 서민이 이미 없어지고 있어요. 중산층이 이미 없어진다는 거 사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서민, 하류층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지금은 뭐라고 하는가? 빈민층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극빈민층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빈민층이 아니라 극빈민층. 근데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뭔가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현실, 나의 현실을 봤을 때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 건가. 그걸 사장님들이 보시고 현실 점검을 꼭 하셔야 된다. 이걸 정말 저는 이걸 누구를 만나도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중산층 서민이라는 개념이 앞으로는 없어지고 빈민층 중에서도 극빈민층만 살아남고 극빈민층이 95%, 상류층은 5%밖에 안 되고 그런데 상류층이 95%의 돈을 5%의 상류층이 가지고 써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눈만 뜨면 돈이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빈민층은요, 95%의 빈민층이 5%의 돈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럼 힘들겠어요. 99명의 사람이 5개의 도시락을 놓고 99명이 먹어야 돼.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현실 점검을 꼭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는 이제는 상식도 아니에요. 그냥 뭐 듣고 있어서 다 알고 모든 사람이. 그런데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저는 이렇게 시골에 살다 보니까 모든 노인 기준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제가 제일 젊은 거 아시죠? 근데 제가 도시나 시내로 나가면은 저는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가장 젊은 사람이야. 그런데 정말 내가 앞으로 우리 동네는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삶을 사는지 보면은 저 여기 밑에 여기 이제 조금 이렇게 책을 보면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는 이제 조금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컨 하우스로 여기를 많이 사놓고 여기는 이렇게 놀러 오고 내가 쉼을 얻기 위해서 오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새벽 1시나 2시 되면 막 앰뷸런스가 막 울리거든요. 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항상 이렇게 내가 어떤 질병이나 이런 데 노출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사의 문제점을 보면은 지금 이게 다잖아요. 이제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뇌 뭐 심혈관 이거는 이미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뭔가 하면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통해서 치매가 오고 스트레스하고 우울증은 같이 가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뭐가 와요? 불면증이 오잖아. 불면증이 오면서 여기에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조울증 환자가 너무 많은 거 있죠. 조울증. 조울증하고 우울증하고는 너무너무 틀리거든요. 조울증 환자는요. 좋을 때는 너무 좋아. 그리고 이분들이요. 제 이제 아는 사람 중에 조울증 환자가 하나 있어요. 밤에 잠을 안 자. 밤에 잠을 안 자고 이 얘를 갖다가 얘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는요. 제가 우리 이제 교회 전도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밤에 잠을 안 자. 근데 이제 이 조울증 환자는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이 있으니까 이 정신과 약을 먹거든요. 약을 먹는데 강제로 잠을 재우잖아.
근데 일단 저녁 해 맞으면은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못 자는데 그때 어떠한 기이한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힘이 너무 세 가지고요. 밤이 능수를 옮기고 농을 옮기고 살림을 12번도 더 옮기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다음 날 어떻게 되겠어요? 기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미치겠어요. 미치겠대. 그러니까 그 약을 의존을 해서 강제로 잠을 재우는데 하루 종일 뭔가 멍한 상태에 있는 거야. 저는 요즘 우울증 환자는 너무 많지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이런 좀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울증 환자를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정말 저도 어떨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저녁에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대신 저는 이제 힘을 밤에 뭐 쓰거나 잠을 안 자거나 이런 거는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잠을 10시 조금 넘으면 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거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꾸 그게 또 학습이 되니까 이게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좀 저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지게 뭐 무서운 게 뭔가 하면은 치매잖아요. 치매가 너무 무심시돼 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뭐 항상 제가 뭐 시골에 살다 보니까 치매나 이런 거에 그걸 너무나 이렇게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동네의 문제일까요? 이거 지금 치매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왔지만 지금은 10 대, 20 대가 이미 치매가 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게 결국은 스트레스로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가 살아가는 환경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온다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쇠한 몸을 갖게 되면 일어날 일들이 결국은 지출이 많지 내가 수입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과거에 뭐 60, 70, 80 까지만 살아도 쪼끔만 벌었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돈 버는 기간은 경제적인 내가 활동을 하는 기간은 짧은데 딱 그걸 갖다가 내가 명퇴를 하거나 그게 딱 끝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앞으로 돈을 써야 될 기간은 너무너무 오래 길어졌다. 그리고 제가 요즘 TV에서 그게 나오던데 고령연금이나 연금, 국민연금 이런 걸 저는 이미 고령연금, 연금, 국민연금을 저는 다 받는 나이거든요. 그런데 TV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나라에 점점 돈이 없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 받는 나이를 70세 이후로 다시 딜레이를 시키겠다. 그러면은 노인네들은 갈수록 노인 빈곤율이 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가 저는 62세 때부터 국민연금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벌써 64세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또 70세로 저걸 해. 그러면 64세나 65세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70세에 주겠다. 그럼 이 사람들은 5년 동안 너무너무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분들이 건강하냐? 돈이 없는 사람이 건강을 못 지키거든요. 돈이라는 게 있어야만 기본 베이직에 깔려 있어야 내가 건강도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돈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2030 시대가 젊은 세가 청년 실신 아시죠? 청년 실업자, 청년 신용불량자 다예요, 다. 실질적으로 우리처럼 50 대, 60대 이렇게 나이가 좀 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신용불량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힘들게 살아온 세대잖아요, 우리는. 힘들게 살았고 또 그리고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벌써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오래 산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노후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대요.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우리나라가 노인네들이 이렇게 더 미래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더 심각한 거는 청년, 실업자, 신용불량자가 많으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계속 나라에다가 4대 보험을 다 지급을 하고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그걸 타먹고 있는 시대지만 앞으로 50 대, 60 대가 되고 60 대, 70 세가 된 분들이 내가 연금보험이나 고령연금 하다못해 뭐 이렇게 빈곤한 사람들이 타먹는 차상위 무슨 뭐 이렇게 타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타먹어야 되는데 이런 젊은 아이들이 이미 실업자야. 일할 데도 없어. 이미 신용불량자야.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나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데 세금을 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국민연금이나 고령연금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돈을 내는 사람이 없는데 뭘로 우리를 갖다 해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거는 내 노후는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진짜 TV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노후는 충분히 경고를 해. 계속 경고하는 건 뭐예요? 빅스를 산다. 빅스를 사니까 준비를 해라. 돈을 또 벌어야 되지만 건강도 준비를 해라. 이거는 TV 질병관리청에서 이걸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준비하지 않는 노후는 오래 사는 게 정말 축복일까 재앙일까? 그것도 선택을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나의 선택에 상관이 없이 뭐 일찍 죽을 수도 있지만 오래 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정말 빈곤하게 사는 거는 정말 재앙이잖아요. 그 선택도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주변에서 끊임없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예방을 해야 되고 질병 관리해야 된다 얘기를 했지만 나는 밥 세 끼면 돼. 이런 사람 지금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노후에 대해서는 셀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잖아요. 저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 알츠하이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걸 겪었고 나는 내가 그걸 우리 집에서 내가 아버지를 모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 모셨지만 얼마나 이게 무섭고 가족이 정말 다 황폐화돼 버려요.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가 70세 알츠하이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 40세부터 이미 시작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이제 숫자가 저는 앞에 숫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40세에 알츠하이머는 이미 10대부터 시작이 된다. 나는 요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왜? 지금 초록이 치매라고 30대, 40대 치매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부터 부모의 잘못된 그런 상식이나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먹는 음식 요즘 부모들이 깨얼러 터져갖고요. 집에서 밥을 안 해준대요. 전부 배달 음식, 전부 냉동 음식. 그리고 이거 뭐라 하더라? 이렇게 해놓은 음식을 집에서 시켜 먹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저는 그런 거 전혀 안 먹으니까. 근데 그런 음식을 다 사놨다가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정크푸드잖아. 다 쓰레기 음식. 그걸 아이들 어릴 때부터 먹다 보니까 아까 최북희 스폰서님 우리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뭘 얘기했어요? 내가 장 속에서 유해균이 좋아하는 게 들어가면은 이 유해균이 계속 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햄버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햄, 저는 스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스팸, 뭐 이렇게 그런 냉동 음식 이런 걸 계속 끌어당긴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게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음식으로 인해서 지금 병이 온다. 그리고 걔들이 잠을 안 자잖아요. 모든 하루는 저녁에 시작되지 아침에 시작되지를 않아.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게 바뀌어 있고 모든 게 반대로 시작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정말 심혈관은 당연히 뭐 심혈관 1000만, 2000만 하지만 저는 그렇게 100% 심혈관은 다 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내가 노년이 아니죠. 내일의 내가 어떤 미래를 마주하는 거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가 왜 이때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내 현실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트렌드 속에는 100세는 이미 트렌드 속의 상식이잖아요. 돈이 없어도 병을 갖고도 내가 어떤 일을 없어도 그리고 너무 외로워도 너무너무 오래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갖고 갈 수밖에 없는데 100세는 무조건 산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삶은 이거잖아, 이거. 정말 저는 이 달러만 보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사장님들 너무 좋아지지 않으세요? 저것만 저는 계속 봐도 저는 뭐 달러 모으기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면은 기분 좋잖아요. 어쨌든 내한테 달러가 조금씩 쌓인다 생각을 하면.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 네 가지는요. 유기적인 관계인 건 아시죠?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돈을 벌어요. 돈을 벌면 그 돈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고 건강 관리고 내가 돈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유기적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노후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선택을 지혜롭게 엄청나게 내가 지혜롭게 내가 내 나이쯤 됐을 때 저는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항상 제 자신을 나는 내가 너무 선택한 삶을 잘 살고 있다. 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나의 내 삶을 굉장히 만족하게 사는 삶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 정도 돼서 모든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크게 뭐 돈이 많아서 그거보다도
어쨌든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살고 있고 주변에 항상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내 나이에 저런만 살아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스스로 자뻑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을 하는 사람이 기회를 가지고 가잖아요. 암 문제잖아요. 해결이 됐나요? 해결 안 됐거든요. 심혈관 해결됐나요? 해결이 안 됐죠.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내려오는가 하면은 가장 심각한 질병이 왔을 때 뭐 거기에 뭘 먹어야 되는데 건강식품에 이렇게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음소거가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음소 소리가 나는데. 음. 지금 이 시간은 저만 떠들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가 미래가 아니고 이미 지금 왔잖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앞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에는요, 조류를 통해 가지고 네다섯 가지의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가 이미 어딘가에서 만들어져 있다는 설도 있고, 그리고 이미 어차피 이 바이러스가 온대요. 근데 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우리는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백신을 만든다는 게 참 저는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해요. 백신이라는 게 내가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바이러스가 올 줄도 모르고 무슨 뭐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된다. 참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호성 박사님이나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든 이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야, 우리가 뭐야, 네, 뭐라 모르시면, 스폰서님 이거 음성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바이러스에 이거, 이거, 엄마, 이거 뭘, 이게 내거 아니야? 이거? 스폰서님, 흐름이 끊기죠.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하셨어요. 자꾸 이렇게 떠드는 소리.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거는 면역밖에 없다고 하죠. 그런데 그 면역의 중심에 있는 네트워크가 과연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암이나 심혈관의 바이러스 이 모든 게 현재의 문제점이에요. 문제점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 마스터키가 아시죠? 정말 모든 그 곡키 하나만 있으면은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게 이 시대의 면역이잖아요. 그 면역에 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강 우리가 취급하는 건강식품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1세대, 2세대 흘러왔거든요. 1세대는 정말 암이나 이런 걸 우리가 왔을 때, 뭐 그냥 우리가 이걸 먹었지만 2세대부터는 우리가 우리가 과일이나 이런 데에서 그 추출을 해서 함량을 딱 만들어서 그게 2세대, 이때가 이제 암이 왔을 때 이게 온 거거든요. 그리고 3세대는 심혈관으로 인해 가지고 제조 배합을 막 좋은 걸 여러 가지 많이 섞어서 먹자. 많이 섞어서 먹자고 했는데 도움은 됐을지 모르나 저는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 먹는 거에 왜 56알을 저는 지금도 내가 너무 오랜 세월을 먹다 보니까 지금도 머리에 딱 박혀 있거든요.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일부는 도움이 됐지만 그게 완전히 해결은 되지 않았다. 그 4세대 지금 생체 흡수율을 통해서 우리가 수용화 기술로 흡수율을 극대화시킨 인큐텐의 마스터키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말 저는 엄청난 회사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암이나 당뇨나 그리고 지금은 신경계 질환, 우리가 우울증이나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치매, 이 모든 것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잖아요. 비염 고칠 수 있나요? 고혈압 고칠 수 있어요? 아토피 못 고치잖아요. 그리고 관절염이나 파킨슨 이런 거 어제도 우리가 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파킨슨이란 말도 나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염증이라고 밝혀졌죠. 그래서 염증이라는 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TV에서 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염증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또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커큐민에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가 우리가 항상 요 세상의 이 역사가요. 항상 전과 후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건강 시장도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뉘어요.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뉘면서 코로나 후로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면역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게 이제 깨우쳐졌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커큐민 효능이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여기 커큐민은 사실 수용화 커큐민은 아니에요. 수용화가 안 된 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뇌 기능, 염증이나 암이나 심혈관 쪽에 당뇨, 그리고 안구 쪽에 그 기타 모든 이런 백반증 같은 것도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는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제품을 우리가 이제 취급을 하는데 그럼 이런 걸 취급하는 회사를 봐야 되겠잖아요. 우리 회사는 인큐텐이라는 회사인데 인큐텐의 인자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고퀄리티의 제품을 우리가 취급을 하고 엄청 또 큐는 굉장히 또 이게 빠르게 세상이 너무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너무 정보도 빠르고 아침에는 정보인데 저녁에 상식이 돼버리는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고퀄리티의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와 모든 걸 창출을 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이런 인큐텐의 회사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지금 우리가 취급하는 게 바이오 헬스케어고 그리고 천연학 코스메슈티컬 100%의 천연학 발효 과학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는 저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정말 우리 회사 제품은 정말 이렇게 화장품은 100% 발효 화장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장품은 정말 이렇게 놔둬도 상할 수가 없죠. 발효가 계속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켓플레이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팜젠 사이즈를 우수한 기술력 기반으로 제약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회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식품은 과연 누가 먹어야 될까요? 건강식품은. 나는 미개인이 아니고 현대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또 특히 건강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미 건강식품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건강식품을 30년, 40년 전부터 저는 뭔가를 계속 먹었어요. 왜? 어쨌든 저는 워낙 뚱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뚱뚱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집안이 심혈관 집안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먹으면은 그래도 계속 꾸준히 먹으면은 좋아질 거라는 그 희망 하나로 어쨌든 건강식품을 꾸준히 먹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건강식품을 그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항상 저는 오픈 마인드로 열려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먹어야 되는가? 너무 오래 살아요. 너무 오래 사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병을 갖고 오래 살아. 사장님들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요양원에를 들어가잖아요. 요양원에를 들어가면 일단 거기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데 무일아,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예? 오늘 제가 강의하는데 이게 좀 리스크가 좀 있네요. 그래서 그래서 현대인 내가 정말 건강하게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식구들은, 자녀들은, 조금 일찍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한 1년 살고 돌아가시겠지 했는데 50년을 살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그걸 누가 책임을 져야 돼? 그때부터는 이제 자녀들과 이제 점점 멀어지겠죠. 그리고 건강식품은 우리가 사람들 상담을 하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 이런 얘기 거의 하죠. 그러면 물어보세요. 밥은 언제까지 먹고 싶냐?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밥을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죽기 위해서 먹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그 밥이 나를 죽이고 있다. 그 처음에는 막 웃더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밥인데 먹는 그 밥이 나를 죽이고 있다. 지금은 내가 받고 매일 받는 밥상이 가장 위험한 밥상이다. 이건 이미 TV에도 나왔죠. 내가 매일매일 받는 밥상이 나를 죽이고 가장 위험한 음식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정말 60, 70까지만 살다가 죽으면 매일 그 밥상 먹으면 돼요. 근데 밥 속에 뭐가 있어요? 모든 내 몸에 정말 안 좋은 병을 오게 하는 염증을 만드는 모든 그 인자를 내가 매일매일 받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장님들이 좀 알아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건강식품은 그냥 반찬 먹듯이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곧 나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내가 먹었던 것들이 내 장 속에 유해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이 맛있던 거예요.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내가 돼버렸던 거야. 그래서 저는 의사가 너무 좋았고 약사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약이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걸 먹다 보니까 결국 내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덩어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식품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몸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병을 고치는 거 의사가 아니고 본인인데 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고 실제로 먹는 것도 본인이야. 근데 어떻게 먹어야 돼? 의사에게 의존할 것이야. 스스로 건강 관리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데 이 건강 관리를 내가 바꾸는 게 어떻게 바꿔야 돼?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먹는 것을 내가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을 보면은 이게 결국은 내가 먹었던 것이 내 몸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밖에 나가 있는 음식이 이거거든요. GMO, 유전자 변형 GMO로 만든 음식으로 뭘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만 토마토를 먹고 모양만 수박 먹지 실질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유전자는 전부 똑같은 GMO 유전자 변형 식품이다. 그리고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고 닭고기를 먹어요. 오리고기를 먹고 자기 취향대로 먹잖아요. 그러면은 아우 나는 돼지고기 냄새 나서 안 먹어. 나는 닭고기 싫어. 나는 오리고기가 좋아. 그래서 그것만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각자 다른 고기를 먹었지만 실질적으로 머리카락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또 GMO 유전자 변형 식품의 원료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음식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먹는 식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안전한 성분을 사용을 했느냐.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FDA 클래스 등급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우수 원료 보정. 이거는 정말 제가 홍준호 소장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0.001%도 화학이 들어가 있으면 나는 이 제품을 안 만든다. 내가 인큐텐에서 이 제품을 만드는 내가 이유가 천년을 사용하고 내가 이 제품을 만드는 그런 내가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제품을 나는 그 만든다. 0.001% 들어갔으면 나는 다 100% 폐기를 시키겠다. 그리고 우리 사업자들한테 그 얘기 했잖아요. 나가셔서 우리는 100%라도 얘기를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홍종 소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제품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생체 이용률의 위트 기술 수용화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70%가 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먹는 이유가 건강식품 먹는 이유가 뭐예요? 의장님이 한마디로 얘기했잖아요. 보기 위해서 효과 볼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 제품이 수용화로 이렇게 위트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사람은 2시간 만에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10분 더 효과를 보여. 우리 액티브 같은 거 딱 먹어보세요. 먹고 통을 넣는 순간 효과를 보잖아요. 그런 제품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식품의 기준도 정확하게 내가 갖고 있는 걸 이걸 사람들 만났을 때 그대로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다 건강식품 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준점을 갖고 있다. 너가 기준점이 뭐냐? 내놔라. 이걸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가 난리가 났죠, 며칠 전에. 정말 이 엑스바이오 단세 지방산 제품을 우리는 그때 이제 막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마 막 저거 뭐야 제가 10분 아마 품절될 거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아니야 1시간은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 택도 없거든요. 저는 제가 장담하죠. 10분이면 품절된다. 제 말이 맞았잖아요. 10분이면 품절이 됐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뭐 이렇게 2차 분량까지 내놨는데 그거조차도 30분 안에 품절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단세 지방산에 대해서 유튜브에 보면 한번 보다 보면 계속 그게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거보다도 저는 최북희 스폰서님이 강의하기 전에 오늘도 단세 지방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결국은 내 장을 살리는 거는 단세 지방산을 통해서 내 장에 유익균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데 유익균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 균이 어떻게 해요? 고마워서 내 몸에 좋은 일을 해준다. 그런데 유익균이 없어. 유해균이 많으면 이 유해균이 내 몸에 보복을 하죠. 이렇게 계속 안 좋은 걸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이 단세 지방산에 또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저도 이제 이걸 통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런 아세테이트, 프로네이트 이런 거 부티레이트라는 이런 게 가장 세 가지의 성분으로 이게 만들어졌는데
일본에 부티레이트만 들어가 있는 이런 단세 지방산 제품이 있대요. 너무너무 비싸요.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한대요. 부티레이트라는 성분 하나만으로. 그런데 우리 회사 이제 이 엑스 포뮬라죠. 엑스 포뮬라로 나오죠. 근데 이런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가지고 단세 지방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은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이 되지만 많은 일을 한다. 그래서 단세 지방산이 내 몸에 들어가서 일단 장을 웃게 만들죠. 장을. 대장을 왜 대장이라고 얘기해요? 면적도 가장 넓지만 대장을 통해서 그 안에 많은 균들이 내 몸을 갖다가 내 몸에 좋은 정말 내가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하는 것도 이 유익균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익균이 항상 내 몸에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단세지방 엑스 포뮬라가 들어가서 단세지방산이 말하자면 근육을 키워주면 된다. 그리고 단세지방산이 하는 일이 너무 암을부터 시작해갖고 당뇨부터 시작해서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분을 그리고 잠자는 거 그리고 이런 것까지도 이 단세 지방산이 다 말하자면 우리가 리모컨을 틀면은 리모컨으로 딱 조정할 TV가 채널이 바뀌듯이 단세 지방산이 내 몸을 다 조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단세 지방산이 세로토닌을 통해서 가바나 이런 게 다 뇌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 TV 밖에 나가서 햇빛을 많이 보면은 세로토닌이 많이 증가가 되고 이걸 통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이걸 많이 만든 사람이 저녁에 멜라토닌이 바뀌어서 잠을 잘 잔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또 그렇게 그게 또 맞고 그런데 우리가 단세 지방산을 통해서 세로토닌이나 이 가바 성분이 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내 모든 걸 내가 단세 지방산이 나를 조절을 한다. 이걸 생각을 하면은 일단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 강의를 이게 홍우종 소장님 며칠 전에 다 강의를 하신 거잖아요. 치매나 파킨슨이나 자폐증. 지금 문제가 뭐예요? 자폐증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폐증이. 그게 뭔가 하면은 저는 이 자폐증 많은 이유가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자연 분만을 안 하고 다 이렇게 제왕절개를 하잖아요. 미국은요, 150명이 제왕절개고 95명은요, 거의 다 제왕절개야. 물론, 의료보험을 민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원약 의료비가 비쌌어도 그렇게 하지만 미국 의사들은 아무리 힘을 들어도 웬만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자연분만을 유도를 해서 의사들 그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95명이 배를 열고 5명이 아마 자연분만 하지 않을까. 근데 이 자연분만을 통해서 아기들이 여자들이 질을 통해서 나올 때 미생물 샤워를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미생물 샤워하는 걸 안 거치고 바로 배에서 해서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애가 너무 4.9kg를 놓다 보니까 자연분만 못하고 저도 제왕절개는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미생물의 샤워를 하지 않고 바로 배를 갈라가지고 이 공기 속에 얼마나 나쁜 균이 많아요. 바로 첩하다 보니까 이런 또 자폐증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단세지방산 우리 제품은 임산부들이 많이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파킨슨이나 뭐 치매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애 놓을 일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앞으로 치매 오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우리 엑스포뮬라 단세지방산 제품이다. 저도 이제 이걸 조금 먹어봤는데 일단은 변량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변량이 너무 많고 둘째는 제가 잠을 너무 잘 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한잠을 자고 꿀잠을 자게 만들고 우리가 밤에 잘 때 한 번, 두 번은 소변을 보러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걸 먹었는데 소변을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6시야. 그건 뭔가 내가 너무 꿀잠을 자게 만들어준다. 그런 제품이 이제 우리 손에 쥐었어요. 그러면은 이 시대의 문제 해결했을 때 내가 엄청난 기회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스터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기된 제품 100% 천연이고 이런 많은 제품을 일단은 사장님들이 다 내가 먹어보고 우리 회사 제품 가장 메인 제품이 닥터 큐민 오리진이잖아요. 저는 정말 이 오리진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많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오리진 제품은 정말 나 어른이나 지금 여기 우리 집에도 지금 개가 한 마리 와 있는데 제가 조금 저거 하면 제가 오리진을 갈아서 막 먹이거든요. 그런데 개하고 사람하고는 이 세포 수가 뭐 30분의 1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리진 한 봉지로 개를 갖다 조금씩 먹이면 돼요. 그러면 개는 너무 빨리 효과를 보는 거야. 그리고 개한테 오리진을 먹이거나 유산균을 먹이잖아요.
걔가요, 털 빗장이 털려요. 털이 얼마나 윤기가 나는지 몰라.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멀티비타민 하루에 2번째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가장 좋아하는 게 콜라겐. 내가 또 가장 좋아하는 게 유트리지 단백질. 우리 나이에는 단백질이 새로 생기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단백질이 1kg이 1,300만 원이다. 지금 컨테크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뭐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과거에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인바디를 하면은 그래도 근육은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단백질, 우리 유트리지 365는 먹기만 해도 근육이 생긴다. 이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루트 뭐 이렇게 코르솔 큐민,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이거 효소. 효소는 어쨌든 간에 노화를 늦춰주는 게 또 효소잖아. 그리고 제가 살면서 원활하게 말을 하고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효소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인트 큐는 알잖아요. 내가 이 도가니를 내가 앞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거 관절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 관절을, 내가 이 관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인트는 무조건 정말 반찬처럼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비오트리,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오리는 톡스는 평생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내가 좋은 제품을 몇 개 꼽았지만 결국 보면 이 제품은 다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고 평생 내가 정말 건강하게 내 미래에 지금처럼 내가 이대로 유지를 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먹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SR 비타민 너무 대단하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어떤 이제 고객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걸 갖다가 제가 꺼내가지고 다 우리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자고 줬는데 이가 먹지를 않고 자기 서랍 안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이거는 한 알이 지금 식약처 법상 10시간으로 돼 있어 10시간으로 표기가 돼 있지만 한 알이 14시간을 간다. 그랬더니 이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요. 비타민이란 비타민은 다 먹고 있대. 리포존 비타민, 가루 비타민, 무선 비타민, 그리고 종근당에서 나오는 그래 열어주는데 그 박스 하나가 다 비타민으로 막 가지수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타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일단 내 얘기를 안 들어.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이 많은 비타민을 먹고 있고 그래야 그랬지. 그렇게 먹은 게 1시간 안에 다 빠지고 비싼 비타민 소비는 나가지 않냐. 그런데도 들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싹 지출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비타민 하루에 2알, 하루에 3알, 저는 하루에 한 판을 먹거든요. 못 먹으면 4알을 먹고 어쨌든 한 번 먹을 때마다 2알을 먹으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꼭 먹으니까 얼마나 또 비타민이 가격이 또 싸냐고요. 그 이 얘기를 하는데도 이걸 갖다가 이것도 좋다고 하면서도 그 비타민을 다 결국은 안 써도 될 지출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도 좀 들을 줄 알고, 그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내가 수용화되어서 좀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텐데, 너 건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박사님이야. 불구하고 비타민은 대한민국에 나오는 비타민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쓸데없는 지출을 하고 있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비타민만 못 먹어도 하루에 뭐 3알 그렇게 많은 비타민 먹을 것 같으면 우리 비타민 한 판만 먹어도 그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참 아무리 얘기를 하려 해도 안 들어. 뭐 언젠가 듣겠죠. 그리고 이제는 보상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결론은 내가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사실 돈 없으면요 건강 관리 못 해요 사실은. 그래서 살면서 돈이 뭐 자식이 불효자다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내가 경제적인 여건을 갖고 있고 건강하면은 자식은요 다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효도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은요 너무너무 효도를 해요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요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정말 부모도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고 있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파이프라인의 수입을 갖고 갈 거냐 아니면 맨날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일을 할 거냐. 그걸 사장님들이 내가 앞으로 수입의 구조를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40대 후반이면 다 잘려요. 다 잘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사장님들 챗GPT한테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모든 걸 다 가르쳐줘. 챗GPT한테 제가요 혹시나 해가지고 뭘 물어봤더니 계속 내가 질문하는 방법도 바뀌고 내가 갈수록 질문하는 방법도 좋아지더라고요. 다 얘기를 해줘 다.
GPT한테 우리 오리진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설명을 잘해주는지 몰라. 그런데 회사에서, 기업에서 사람을 쓸까요? 안 쓰거든요. 언제 시간과 돈을 맞바꿀 수 있는 할 수 있어요. 뭐 인제는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갈수록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내가 가늘고 길게, 가늘지만 길게 나오는 시스템의 소득을 내가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큐 때의 보상은 쉽고 간단하고 공정하게 분배가 되고 누수 없는 AI가 보상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죠. 사장님들 요번 달에 보상을 받아보셨죠? 만족하셨나요? 요번 달에 우리가 보상을 더 추가로 주는 보상을 우리가 요번 달부터 받기 시작을 했잖아요. 앞으로는 더 많은 보상을 받겠죠. 그래서 이 보상은 내 직대로 어쨌든 5명이 100점, 5명이 오토십만 해놓으면은 내가 직급과 세대와 상관없이 모든 보상을 받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오토십 수당만으로도 정말 내가 한 달에 쓰고 경비는 나올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죠. 이미 요번 달에 보상이 조금 생각 외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왔다는 건 아마 사장님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엘리트 골드라는 또 우리가 직급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급을 가면서 한 세대를 더 받는 보상 이거 사실 참 어마어마한 보상이거든요. 이 보상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내가 어차피 똑같은 플래티늄을 유지했는데도 똑같은 플래티늄인데 저번보다 한 세대를 더 받아. 이 한 세대가 내려갈수록 사람들이 멤버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세대를 더 받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한다. 이렇게 사장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상에 대해서는 사장님들이 따로 배워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리스크가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자본을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면 경험도 있어야 되냐? 우리 네트워크는요, 경험이 없을수록 사업을 더 잘해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하는데 요즘 뭐 파업 뭐 이런 거 노조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파업하는 그게 있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제품을 사는데 손실이 있냐? 없어요. 왜? 제품은 내가 뭐 더 쉬어주면 되니까. 나는 제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많이 먹으니까 내가 많이 먹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를 하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 사장님들이 이 안에서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는요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이 없고 내가 연봉을 내가 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이 안에서 시간적인 내가 시간적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무제한의 수입을 내가 가져갈 수가 있다. 그게 우리 인큐테의 보상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황찬영 교수님 너무 잘 알죠. 우리는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분의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이런 분이 나이가 든 사람들이 어떻게 재테크를 하냐, 돈은 어떻게 관리하나 이것까지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강의하는 게 결국 돈이야. 아직 다 필요 없다. 무조건 돈이다. 내 손에 돈을 쥐고 있어라. 이런 강의를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 건강해야만 돈을 벌 수가 있고 건강에 그 돈을 벌어야 내가 또 건강 관리할 수 있고 그래서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근데 건강한 거지보다 돈 많은 거지면 훨씬 더 거지가 아니죠. 건강하고 돈이 많은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 속에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여기에서 충분히 내가 여기 안에 시스템을 타면서 정말 내가 파이프라인을 수입을 갖고 갈 수 있는지는 이 시스템이 다 얘기를 해주잖아.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는 회사 이제 원데이 세미나가 있잖아요. 회사 원데이부터 시작했고 지금 하는 내가 줌 강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스템 속에서 나를 갖다 푹 당겨 놓으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벌써 이런 사람이 됐네. 내가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누군가 상담을 했는데 딱 눌렀는데 인큐들에 대한 모든 걸 얘기를 막 하고 있네. 그게 시스템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 속에는 성공할 수 있는 이 단계도 다 가르쳐줘요. 꿈과 목표.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지금 현 시대는요.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죽는다고 해요.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허투루를 안 살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준다. 그리고 내가 인큐티를 하는 이유잖아요. 이걸 보면서 사장님들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장 행복해 꿈이기도 하지만 가족이라는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막 사람들이 막 호응을 해줘. 그런데 가족들한테 내가 호응을 못 받아. 가족한테 인정을 못 받아.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첫 번째
가족이 나를 인정해주고 가족이 나를 정말 뒤에서 후원을 해주고 가족이 응원을 해주고 가족이 정말 인정을 해주는 부모라면은 저는 성공한 부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에 대한 유대의 끈끈함 정말 이걸 저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걸 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버튼목을 할 수 있는 게 인큐텐이다. 인큐텐 속에서 우리가 이 제품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 손자 이삭이가 우리 인큐텐 제품 있잖아요. 오리진 그리고 비오터리하고 효소를 너무너무 좋아해. 저엄마가 "이삭아 뭐 먹고 싶어?" 이러면 "효소하고 비오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참 우리 이삭이가 너무 선택을 또 잘했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아이들이 음식 속에 정말 피를 갖다가 이렇게 염증을 일으켜야 음식을 또 먹고 있잖아요. 아무리 엄마가 매일 우리 며느리는 정말 오로지 우리 이삭이와 자기 지 신랑을 위해서 음식을 진짜 정성스럽게 만들어. 그게 지 하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니 잘하고 있다." 항상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러면서 제가 갈 때마다 제품을 엄청 갖다 주잖아. 그럼 또 우리 며느리가 지혜로워 가지고 시엄마한테 나한테 또 이렇게 막 이삭이가 제품 먹고 하는 걸 막 동영상을 찍어서 막 보내. 그럼 우리 이삭이는 제품을 먹다가 하나가 떨어지잖아. 오 이래서 쫓아가 가지고 그걸 주워 갖고 입으로 쏙 집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럼 다음에 제가 또 제품을 더 갖다 주겠죠 제가.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걸 통해서 태어나서 금방 이렇게 몇 개월 안 된 아이도 우리 제품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건강을 벌써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너무 자유도 누리지만 그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과 만나면 너무 기쁘지 않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내가 정말 우리가 봉사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정말 모든 우리가 이 정보를 갖다가 이 제품을 먹이는 것도 우리는 봉사하고 의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내가 인큐레이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전도사가 되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되는 게 인큐텐의 진정한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만리장성도 벽돌 한 장부터 시작이 된다. 그거는 내가 인큐텐을 처음부터 알아가는 여기 이제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 인큐텐의 제품을 먹어도 내가 제대로 알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내가 어느 순간 사업자가 되겠고 이미 누군가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택 인큐텐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타이밍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같이 더웠던 이 여름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불같이 더웠던 이 열정을 내 가슴에 품고 정말 인큐텐 안에서 다 같이 성공하는 사장님 되기를 저와 또 여러분에게 제가 엄청난 또 열정과 후원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걸로 끝내겠습니다.